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반도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신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에너지띠 얘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도체처럼 움직이고 어떨 때는 절연체처럼 작용하더라 하는 게 이제 반도체였는데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원소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더 많이 있지만 책이나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는 SI, 규소라고 하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녀석을 많이 다루고요. 그 다음에 저머늄이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게르마늄 또는 저머늄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요 규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규소라고 하는 녀석은 원자 번호가 14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주기율표에서 14번인데 14번이라고 하는 소리는 양성자가 14개가 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전자도 14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화학 시간에 이제 배웠을 텐데요. 이제 체외곽 전자 법칙, 8전자 법칙이라 그래서 가운데 핵이 있게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까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궤도에는 8개, 세 번째 궤도에도 8개, 네 번째부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화학 선생님은 더 자세히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규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4개니까 첫 번째 궤도에는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궤도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4개가 남는데 이 나머지 4개가 바깥쪽에 체외곽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곳에 4개가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체외곽 전자 껍질만 표현을 해서 외부의 전자의 개수만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할 때 표기를 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 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실리콘 규소로만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다 그러면 체외곽 전자 껍질이 4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4개가 있어서 이제 주변에 규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규소로만 이루어진 어떤 도체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 친구에 의한 전자, 이 친구에 의한 전자, 얘에 의한 전자, 이 친구에 의한 전자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다 보면 가운데에 있는 규소의 체외곽 전자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8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전자 껍질에 8개가 가득 차게 된다 그러면 안정된 상태가 돼가지고 나는 지금 너무 편안해, 나는 완벽해, 이렇기 때문에 뭔가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딴 데로 가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전류가 발생하는 반도체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러한 반도체를 이제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 반도체가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불순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불순물을 넣는 행위를 도핑한다고 얘기합니다. 스포츠 종목에서 이제 도핑 테스트 얘기할 때 약물 복용 얘기하는 것처럼 안 좋은 물질을 넣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불순물을 넣게 되는데 이 불순물의 대표적인 게 크게 보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원소라고도 얘기하고요. 오가 원소가 있는데 삼가 원소는 뭐냐? 체외곽 전자 껍질이 3개짜리 전자 껍질에 체외곽 전자가 3개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5개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3개인 원소의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인디움이 있고요. 원래는 더 자세하게 대표적인 거는 이제 붕소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인디움, 붕소, 알루미늄 등등등등 있습니다. 갈륨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가 원소에서 체외곽 전자가 5개인 경우에서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비소, AS라고 하는 비소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비소보다 이제 인이라고 하는 녀석이 더 많이 쓰이는데
요 한 네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소인, 오가 원소인 경우를 지금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요 가운데 부분이 여긴 또 계류마늄이라고 되는데 계류마늄, 점원륨 같은 경우는 체외곽 점적껍질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어 있고 비소가 가지고 있는 거 체외곽 껍질이 전자가 5개인 경우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데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8전자 법칙에 의해서 8개가 되면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건데 여기는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8개가 아니라 9개잖아요. 이때 남아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자유전자가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딴 데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자기가 편한 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자유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잘 발생하는 반도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뭔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부정적이다라고 표현을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네거티브라고 얘기해서 이런 경우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N형 반도체. 그래서 오가 원소가 이제 불순물로 쓰이는 경우를 N형 반도체인 경우가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이제 삼가 원소인 인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 보면은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주변이 8개의 전자가 채워 있어서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 있는 전자, 오른쪽에 있는 곳에서의 전자가 여기를 채우려는 방향으로 이제 전자들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또 비어 있고 여기 옆에 있는 녀석이 또 여기를 채우는 식으로 해서 전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가 있어야 될 곳에 비어있는 요런 구멍을 플러스 구멍이라고 해서 양공이라고 하고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플러스는 이제 뭐 기호로는 긍정적이다라는 기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P형이 되고 어떤 경우에 N형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잘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이오드가 나오는데요. 발광 다이오드는 여기서 설명을 안 할 텐데 발광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정도 발광 다이오드에 관련된 문제를 한두 개 정도만 풀면 왜 빛이 발생하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다이오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두 개가 뭉쳐져서 하나의 물체를 이루는 거를 다이오드라고 하고요.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존재하고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는 경우와 전류가 흐르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류가 잘 흐르려면 전지를 순방향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려면 역방향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순방향으로 연결한다는 경우는 건전지를 플러스 극을 P형 양공이 있는 쪽으로 전달을 하고요. 마이너스 극을 N형 쪽으로 연결을 하는 경우를 순방향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제 나름대로의 설명 방법으로 건전지에서 플러스 쪽에서는 양전하가 나와서 플러스를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쪽에서는 음전하가 나와서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먼저 왼쪽 부분에서 이 양공과 양전하가 이제 청력이 작용을 해서 이 플러스가 양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PN 접합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PN 접합면을 쪽으로 이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른쪽 N형 반도체 쪽을 지나가서 회로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볼까요? 여기 있는 자유전자하고 음전하가 또 상호작용을 해서 이 자유전자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쪽에 있는
P형 쪽을 통과해서 이제 회로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로를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는 경우를 이제 순방향이라고 합니다. 역방향은 뭐냐? 역방향은 반대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역방향은 P형 쪽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고요. 여기는 양고. 그 다음에 N형 쪽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하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 전극에서 양전하를 공급하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를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왼쪽에 한번 볼게요. 다른 극이잖아요. 인력이 작용해서 이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이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N형 쪽에서도 보게 된다면 자유전자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PN 접합면 쪽을 통과해서 회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차단된 듯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역방향이어서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고 어떨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스위치 역할 또는 스위치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문제들을 푼다 그러면 일단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그러면 P형은 전제 플러스 극, N형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잘 흐르는 순방향 연결을 한 거고요. 전류가 흐를 때 양공의 이동 방향은 P에서 N형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전자의 이동 방향은 N형에서 P형 쪽으로. 그럼 전류는 P에서 N형 쪽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왜냐하면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양공의 방향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이제 정류작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 다이오드의 기호는 이러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전류의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겠죠. 반대 방향으로 오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것도 그림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전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직류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에서 쓰는 거는 보통 직류 라고 얘기하고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거 보통 교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정류작용이란 건 뭐냐면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작용을 정류작용이다 라고 보통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면 발전소에서 교류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다이오드를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플러스 방향일 때는 전류가 잘 흐르다가 마이너스인 부분은 흐르지 않아서 차단이 되고 플러스는 흐르고 마이너스는 흐르지 않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만 모으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작용한 거는 거의 직류와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간격을 줄이게 된다 그러면 같다라고 보시게 된다 그러면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만 전기가 흐른다라는 정류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오드에 대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경우랑 똑같은 문제인데 P형 반도체니까 양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자유전자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양공, 여기는 자유전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순방향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야 되더라 라는 거니까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쪽이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양공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자유전자는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럼 양공의 이동 방향은 P에서 N형 쪽으로, 전자는 N형에서 P형 쪽으로. 그럼 전류의 방향은 P에서 N형 쪽으로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반도체가 세 개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NP형이 있고 NPN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쪽에서 PNP형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그림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요거 이제 E라고 된 건 이미터, B라고 하는 건 베이스, 컬렉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부분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그냥 기계장치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참고만 하시고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거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P형 트랜지스터인데, P형 반도체니까 양공이 있는 거고요. N형 반도체니까 자유전자. P형이니까 양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미터, 그 다음에 뭐 베이스, 컬렉터라고 할게요. 양공, 자유전자, 양공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할 때, 이미터하고 베이스 쪽에 있는 전압은 트랜지스터에서 무조건 순방향으로 연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컬렉터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역방향 쪽으로 연결을 해야지만 기계를 잘 설치를 한 겁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순방향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P형 반도체 쪽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되어야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긴 역방향이니까 여기 N형 반도체 쪽에서는 역방향이 되려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 P형 반도체 쪽인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자, 한쪽 색 하나의 색으로만 해서 헷갈리긴 한데 그 다음에 처음에 작동할 때 보통 요 역방향이 되어 있는 베이스와 컬렉터 쪽에서의 전압을 크게 해줘서 요쪽 작게만 이제 전류를 이제 활용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일단 여기 있는 부분이 요중에 플러스가 지워졌지. 순방이니까 플러스, 요쪽이가 마이너스. 플러스 전지 쪽에서 양전하들이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가 공급이 된다라고 보시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둘 사이에서 청력이 작용해서 이쪽에 있는 양공들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N형 반도체가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해요. 그런데 때마침 여기에 있는 전압이 약했기 때문에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베이스 쪽으로 떨어져서 진행을 해서 전류가 양공 방향과 동일하니까 이쪽 베이스 방향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더라라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요 전압을 이제 세게 해주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양공들은 이제 에너지 값이 커져서 요 장벽을 넘어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쪽 회로 방향 쪽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가 마찬가지 시계 방향으로 발생할 텐데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와 컬렉터 쪽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컬렉터 쪽이 더 세다라는 겁니다. 2m 쪽은 이쪽 방향이니까 방향은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공의 방향도 되는데 뭐 자유전자의 방향은 뭐 이쪽 왼쪽 방향 쪽으로 되겠죠. 여기에 있는 청력에 의해서 뭐 밀쳐낸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작용은 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요. 먼저 베이스보다 컬렉터 쪽에 전류를 세게 할 수 있는 증폭 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쪽에는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만약에 여기 있는 전압이 약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요. 베이스 쪽에 더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컬렉터 쪽의 전류가 흐를 때도 있고 흐르지 않게도 한다고 해서 스위치 역할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이 두 가지 경우 작용을 한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여러분들은 N형 트랜지스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신소재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텐데 그냥 읽고만 넘어가도 될 정도로 내용을 간략하게 집어넣어 놨습니다. 초전도체는 이제 반자성체로 만들어지는 건데
물질이 이제 극저온까지 낮추게 된다 그러면 특정 온도, 어떤 온도가 낮아지는 순간 어느 순간 저항이 제로가 되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저항이 제로인 경우면 전류의 손실이 없이 저희가 만약에 발전소에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냈는데 가정에서 100이라고 에너지를 다 쓰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대부분 한 7, 80%는 열로 손실이 되고 나머지 한 10, 20% 정도만 쓰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를 낮추게 됐을 때 저항이 제로인 경우가 나타나고 이때를 뭐 임계 온도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뭔가 변화가 생기는 온도. 이때 저항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낸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에너지량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때마침 반발력이 일어나는 반자성체를 띠기 때문에 이런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서 둘이 청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자기부상 열차에서도 사용이 되더라.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체는 이제 축전기, 핸드폰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고요. 어떤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물체 사이에 어떤 유전체라고 하는 녀석을 더 넣게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전하를 이제 충전할 수 있어서 축적 쌓을 수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액정 같은 경우는 이제 TV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에서 뭐 이제 디스플레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색깔을 구현했느냐 뭐 이런 내용인데, 원래는 이제 평강에 대해서 여기 이제 보면 수직 평강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평강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기회가 되면 평강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하시면, 알고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까지 해서 이제 전자기 단원이 끝난 것 같아요. 요까지 하겠습니다.